오늘은 황선우 선수와 케일럽 드레셀 선수의 올림픽 100m 자유형에 대한 비교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물론 예상하긴 했었지만 국민들에게 아주 훌륭한 여경을 보여준 황선우 선수와 지도에 힘썼던 여러 지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그 외 올림픽에 참가하여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도 역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분석을 하는 이유는 우리 선수들에게도 우리도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인가요에 대한 자그마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올림픽 영상은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온전한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대신에 조금 더 자세한 역학적인 분석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황선우 선수의 선발전, 예선전, 준결승, 결승에 관해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황선우 선수의 선발전, 예선전, 준결승, 결승까지는 스타트 기록은 5.4초로 일정하고 50m 턴 기록도 선발전은 정확한 기록을 모르겠지만 올림픽에서는 23초 2에서 23초 1로 턴을 해서 50m 전방 기록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75까지 기록도 거의 같습니다. 실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마지막 85m에서 100m까지 15m 구간의 기록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측정된 기록을 살펴보면 85m 통과 기록이 선발전, 예선전, 준결승, 결승에 이르기까지 40.0 또는 40.1이라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0m 기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선발전 48초 04, 예선전 47초 97, 준결승 47초 56, 결승전 47초 81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재밌습니다. 85m까지는 선발전, 예선전, 준결승, 결승까지 같은 기록으로 통과했지만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특이한 것은 황선우 선수의 경우는 전 경기에서 공히 스트로크 숫자가 50m는 30회, 후반 50m는 35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더 힘을 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마지막 15m에서 팔을 돌리는 속도, 즉 스트로크 웨이트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준결승 경기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마지막에 케일럽 드레셀 선수가 잡히는 것을 느끼고 더 힘을 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드래프트 효과의 덕을 조금은 보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약간은 앞서가는 선수의 물살을 제대로 타고 갔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황선우 자체의 분석은 드레셀 선수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비교는 황선우 선수의 준결승과 케일럽 드레셀 선수의 결승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간별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간단하게 보아도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65m까지는 떨어지지만 65m를 지나면서 조금씩 잡기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조금 모자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타트 15m 구간에서 0.6초가 떨어지고 턴 15m 구간에서 0.2초가 떨어져서 스타트와 턴 구간에서만 0.8초 이상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순수하게 수영하는 구간에서는 황선우 선수가 오히려 더 빠르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또한 스타트와 턴 구간에서 드레셀 선수와 같은 기록을 보였다면 황선우 선수의 전체 기록은 0.8초가 빨라졌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 46초 7을 기록해서 세계 신기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는 즐거운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황선우 선수의 과제는 스타트와 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로크 숫자 비교입니다. 드레셀 선수가 스타트 거리가 길기 때문에
25까지는 스트로크 숫자가 1회 적지만 그 이후에는 1회가 많아져서 결국은 50m까지 30회를 황선우 선수와 드레셀 선수가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역시 50부터 75까지도 턴 거리가 드레셀 선수가 길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2회 적게 돌리지만 마지막 25m에서는 드레셀 선수가 24회, 황선우 선수가 20회를 돌려서 황선우 선수가 수영을 훨씬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레셀 선수가 마지막 부분에서 팔을 아주 빠르게 돌리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15m에서 거의 15회의 스트로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레셀 선수와 같이 더 빠르게 돌리는 것과 황선우 선수와 같이 안정적으로 돌리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그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황선우 선수의 후반은 24초 39이고 드레셀 선수의 후반은 빠르게 많이 돌리지만 24초 63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정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가능하면 스트로크 숫자의 변화가 없이 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했던 선수가 마이클 펠프스 선수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로크당 진행거리 DPS, 즉 8스트로크를 한 번 돌렸을 때 앞으로 진행한 거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봐도 황선우 선수의 스트로크당 진행거리가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법에 있어서는 드레셀 선수에게 황선우 선수가 최소한 100m에 있어서만큼은 수영을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트로크 율은 자동차의 RPM과 같은 즉 분당 회전율을 뜻합니다. 1분에 스트로크를 몇 회 돌렸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선수의 파워를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케일럽 드레셀 선수가 황선우 선수보다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선수이건 또는 어떤 자동차이건 간에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RPM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부분은 양 선수 공이 46 정도에서 가장 적합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면 팔 돌리는 속도가 양 선수 모두 거의 같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속도 비교입니다. 속도는 기록과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속도를 비교해 보아도 65m까지는 조금 늦지만 후반에서는 황선우 선수의 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되는 부분이 스타트와 턴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떨어지지만 수영하는 구간에서는 황선우 선수가 전반에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느리지만 후반에서는 조금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스타트와 턴만 보완할 수 있다면 다음 세계선수권 대회와 다음 올림픽에서는 드레셀 선수에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한국 수영을 드높일 수 있는 선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가를 확인해보는 스임 인덱스 비교입니다. 이 지표는 얼마나 빠른 속도를 힘의 낭비 없이 수영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것은 스트로크당 진행 거리가 길면서 속도가 빠를수록 숫자가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자면 팔 돌리는 횟수를 적게 돌리면서도 빠른 속도로 수영할수록 수치가 올라간다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를 확인해 보면 거의 모든 구간에서 황선우 선수의 지표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황선우 선수가 힘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영 구간에서는 황선우 선수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스타트와 턴 구간에서는 과연 어떤 면에서 부족했던 것일까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드레셀 선수의 경우는 슬링샷 스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는 비거리가 더 길어집니다.
바로 왼쪽의 황선우 선수보다는 드레셀 선수의 입수 위치가 더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드레셀 선수는 입수 직후가 아닌 조금 기다렸다가 저병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이브로부터 얻어진 모멘텀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저병킥을 늦게 차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선우 선수와 킥을 차는 횟수는 같지만 더 빠르게 참으로써 마지막 킥을 마치는 순간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돌핀킥을 더 빠르게 찬다는 뜻입니다. 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벽을 차고 나오면서 벽을 미는 각도의 차이입니다.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드레셀 선수는 비스듬하게 아래로 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벽을 향해 수영해서 가면 뒤따라오는 물살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물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벽을 밀고 나갈 때 이 물살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물속으로 약간 깊게 들어감으로써 물결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황선우 선수의 경우 벽을 밀면서 바로 돌핀킥을 차기 시작하고 있지만 드레셀 선수는 아주 잠깐의 글라이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돌핀킥을 차기 시작하는 조건은 내가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돌핀킥을 차는 속도보다 같거나 느려지는 시점에서 킥을 차기 시작한다입니다. 마지막 차이는 황선우 선수는 물속 3회의 돌핀킥 이후에 네 번째 돌핀킥을 차면서 스트로크를 시작하지만 드레셀 선수는 5회의 돌핀킥을 차고 6번째 돌핀킥을 차면서 스트로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황선우 선수에게 반드시 돌핀킥을 많이 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핀킥을 차는 것보다 수영하는 속도가 빠르다면 상대적으로 굳이 돌핀킥을 많이 찰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황선우 선수와 드레셀 선수의 자유형 100m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황선우 선수 수고 많으셨고 코치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